다음은 두 번째 발표, 조선의용대의 항일연극 활동과 한중연대를 충북대학교 문미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미라 교수님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현재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현대사입니다. 대표 논전은 중국인 독립유공자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사례 분석, 그리고 1960년대 중소 북중 관계와 혁명 전통의 변화가 있습니다. 문미라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미라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술대회 1부가 그 독립전쟁과 한중연대, 2부가 문화예술로 보는 항일연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1부 발표인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독립전쟁과 한중연대를 소개하는 제 발표가 하필 연극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2부 발표에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제 발표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연극의 줄거리나 이런 것을 뭐 자세히 소개하는 문화예술 쪽에 측면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실제 투쟁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문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용대는 군대를 만들어 일본군과 무장투쟁을 전개하려는 중국 관내지방 조선인 좌파 민족운동가들의 염원을 모아서 1938년 10월 10일 중국 호북성 무한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에서도 나왔고 배경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조선의용대는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 소속이었지만 관내 조선인 좌파 통일전선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이기도 했습니다. 창설부터 한중연대가 구현된 단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주력은 1941년 여름 화북의 팔로군 근거지로 이동해서 이듬해 7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의용군은 패망 때까지 화북 각지에서 항일 독립 전쟁을 수행했고 관내에 남은 조선의용대도 1942년 7월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어서 항일전 일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간 조선의용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축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연구로 조선의용대의 창설 배경, 화북으로의 이동,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전략과 노선, 유격전과 선전활동, 국제적인 시야로 살펴본 활동과 의미 같은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연변을 중심으로 조선의용군 출신의 회고록과 증언을 토대로 한 저서들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들 연구와 저서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창설과 활동이 한국 민족해방운동사 항일 독립전쟁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무장투쟁사, 정치사, 인물사에 편중되어 온 독립운동사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서 항일 공연 예술을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의 하나로 보고 독립운동 세력이 무대에 올린 항일 연극과 대중문예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이 창작 공연한 항일 연극과 항일 음악 등 문예 활동의 의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항일 연극의 경우 한중연대를 주제로 한 연극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한중연대의 발현이자 매개체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선의용대의 항일 연극에 관한 연구는 연극의 내용보다는 공연 현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거나 연극의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 관객이 연극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자가 아니라 연극을 창작하고 공연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연극이 어떤 의미였는지, 특히 이 조선의용대 군의 실제 투쟁과 항일 연극과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의 시야가 닿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염두에 두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이 전개한 항일 독립 전쟁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항일 연극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 편의 연극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장은 조선의 딸이라는 연극과 조선의용대의 조선인 포로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의용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1938년 10월에 무안에서 창설됐지만 일본군이 곧 무안을 침공함으로써 창설 한 달 만에 광서성 계림으로 대본부를 옮겨야 했습니다. 조선의용대의 본격적인 활동은 계림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계림에서 각종 항일 집회에 참가하고 항일 연극을 무대에 올렸고 조선인 포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대우를 확대하고 기관지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일전쟁 시기 계림은 항전 문예 활동의 중심지로서 연극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매우 탄탄했습니다. 당시 계림에서 활동하던 극단은 조선의용대를 포함해서 100여 개나 됐고 거의 매일같이 공연이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공연마다 극장은 관중들로 만원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물적 기반은 조선의용대가 항일 연극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림에서 조선의용대는 1939년 3.1운동 20주년이죠. 이것을 기념해서 조선의 딸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을 했습니다. 조선의 딸은 조선의용대 선전대가 한 달 동안 준비한 연극이었고 극본과 연출은 선전대 대장 김창만이 맡았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조선의 딸은 중국인 관객들에게 조선인의 항일 의지를 알리는 동시에 그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며 중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공연된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계림에서 공연된 여러 연극 중에서 조선인의 딸이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었다는 감상평을 신문에 게재하는 등 연극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조선의 딸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이 조선의 딸 주인공은 일제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늙은 할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서 카페에서 여급으로 일하게 된 조선인 소녀입니다. 이 영혼을 팔아야 하는 고된 생활은 오히려 이 소녀가 조국을 위해 복수할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소녀는 복수의 기회를 앞두고 사망했고 이 소녀의 무덤은 장래 조선 민족해방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 조선의 딸의 주요 줄거리였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조선의 딸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이 상연한 연극 가운데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최초의 작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선의용대가 구체적으로는 카페 여급 출신 여성을 단순히 화류계 종사자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주체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선 국내에서는 1930년대 중반부터 카페 분위기 변화와 함께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이 카페 여급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일부는 조공 재건 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당시 조선의용대는 중국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생계를 도모하다가 중국군에 포로로 체포되었던 여성들을 중국군에게서 인수받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계림 주둔 기간 조선의용대 대본부의 주요 활동 역시 조선인 포로들을 교육해서 대우에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본부의 간부 일부는 포로 수용소까지 찾아가서 그들과 3.1절 기념식을 함께 진행하고 입대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포로 31명의 사례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31명의 포로는 1939년 2월에 중국 군정부 제2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인물입니다. 조선의용대 대본부 소속 윤세주, 오늘 기조각연에서 이 윤세주가 중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라고 오늘 이준식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윤세주입니다. 윤세주는 31명의 조선인 포로들에 대한 개별 명담 등 심사에 착수했고 이들은 중경으로 이동해서 3개월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이들에게 중일전쟁과 세계정세, 조선의 전도 문제 등을 교육했고 이런 교육을 받은 조선인 포로 31명은 조선의용대에 정식으로 입대를 해서 조선의용대 제1구대 인원 절반과 합쳐서 제3구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선의용대 대장 김은봉은
중국에 건너온 조선인들이 생활의 핍박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곧 적을 추격하는 선봉대가 될 수 있다면서 포로가 되었다가 조선의용대에 가담한 이 31명의 신입대원이 그 증거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31명 모두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었습니다. 31명 가운데 11명은 제주도 출신으로 부산의 일본 상선에 고용된 선원이었습니다. 대련에서 천진으로 가던 도중에 표류해서 중국군에 의해 배가 납포됨으로써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고 12명은 중국 각지에 철도가 지나는 각 도시에서 장사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여자였는데 이 중 절반은 그 상인의 가족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이 바로 화류계에 종사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 대원이 된 31명이 전선으로 향하는 모습을 전하는 중국의 신문은 16, 17살 정도의 커피점 종업원이 이 포로 31명 가운데 있음을 명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1939년 시점에 계림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 조선의 딸이 공연되고 그 연극의 주인공의 직업이 카페 여급인 것을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딸은 조선인 포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조선의용대가 쟁취한 카페 여급 출신 조선의용대 대원을 모티브로 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독립운동의 주체로 여성에 주목한 조선의용대의 인식 전환과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우의 확대를 꾀하면서 그 이후에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조선의용대의 활동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은 지연병과 관련된 연극들입니다. 잘 아시듯이 일제는 1938년부터 지연병제, 44년부터는 징병제를 실시해서 조선인 청년을 전선에 동원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 청년 역시 일제의 징병 대상이었습니다. 조선의용대에는 지원병 제도가 실시된 초기부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용대의 이론가 중에 한 명이었던 한지성은 1940년 조선의용대 기관지에 투고한 글에서 지원병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지성의 글의 마지막 문단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한 4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지성은 오늘의 조선의용대는 이미 중국 항전에 참가하여 적군을 와해시키고 조선 군중이 떨쳐 일어나게끔 하며 지원병을 쟁취하는 공작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1년 86군 지구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어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된 조선의용대는 일본군 내 지원병 출신 조선인을 유인해내는 일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겠지만 지원병으로 중국에 왔다가 포로로 잡혀서 조선의용군에 합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원병제를 반대하는 선전 역시 조선의용대 군의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조선의용군은 이 같은 지원병 문제를 다룬 연극 강제병을 선보였습니다. 강제병은 1943년 중국이 관객을 대상으로 화북지방에서 공연됐고 그 극본은 해방 이후인 1947년 문화전선이라는 잡지의 창간호에 게재돼서 연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광제병이라는 연극의 제목은 당시 조선의용군이 생각하는 지원병 제도의 본질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병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자발성 대신 그 강제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군에 징집된 조선 청년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팔로군, 조선의용군과 접촉하는 모습을 연극 내에서 묘사한 것은 한중연대의 의지를 표면화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용군은 나아가서 지원병 출신으로 입대한 사람들에게 직접 극본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철수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쓴 작품의 제목이 탈출기입니다. 정철수는 보선 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3년 말에 학도병으로 징집됐다가 이듬해 3월에 일본군 병영을 탈출해서 조선의용군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예전부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연극 활동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김창만은 정철수에게 확도병 지원과 탈출을 주제로 한 대본을 써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철수는 이를 수락했고
탈출기뿐만 아니라 여러 연극 각본을 쓰면서 극본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탈출기가 공연된 지역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탈출기는 1945년 5월 조선의용군 화중지대 신입대원 환영 모임에서 공연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된 탈출기에는 학도병으로 탈출한 실제 인물이 연기까지 맡아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용군 중에서도 이 화중지대가 조선인 지원병 총호 활동을 주요 임무로 삼았음을 상기해 보면 이 화중지대 신입대원 환영 모임에서 상연된 탈출기 역시 조선의용군의 독립전쟁 노선과 투쟁 환경이 그대로 투영된 연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작품인데요. 북경의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조선의용대의 북경에서의 적구공작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적구공작이라는 것은 조선의용군의 독립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점령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개하는 지하 활동을 뜻하는 적구공작은 그곳의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민심을 교란시키며 지하망을 건립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결성 직후부터 적구공작은 3대 방침의 하나로 결정됐고 1943년에는 최대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작이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조선 독립동맹은 44년 북경의 지하분맹을 조직하는 데 성공합니다. 북경 지하분맹은 4개 소조로 나뉘어졌는데 각 소조의 인원을 합하면 100명에 달하는 큰 조직이었습니다. 해방 전까지 북경의 지하 공작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서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북경에 살던 조선 청년과 학생들이 항일 근거지로 찾아와서 조선의용군이 된 사례를 적구 공작의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무용가로 해방 이후 북한에서 활동한 최승희와 그의 남편 안막도 북경에서 조선 독립동맹 북경분맹에 참가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김사량이 북경에서 태양산으로 탈출한 것도 조선 독립동맹의 북경 적구공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북경의 밤은 적구공작을 전개하다 희생된 조선 독립동맹원을 기리기 위한 연극으로 1944년 김창완이 창작 연출했습니다. 연극의 시간적 배경은 43년 겨울이고 공간적 배경은 북경 헌병대 고문실입니다. 이 일본 경찰의 고문에도 조직의 비밀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조선 독립동맹 지하 사업 일꾼의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김창만은 극본에서 작년 1943년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적의 유치장에서 끝까지 혁명 절개를 지키고 돌아간 암흑의 동지의 영전에 삼가 올립니다라고 적어서 이 연극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북경의 밤 창작자 김창만 자신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일본군 점령지 공작원으로서 북경에 잠입해서 지하 공작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용군은 중국공산당과 연합해서 북경 일대에서 활발한 지하 활동을 펼쳤는데 여기에 김창만, 김희 등등 8명이 가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김창만의 처이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연극에서 배우로 여러 차례 무대에 오른 김위라는 여성입니다. 북경의 밤 주인공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것이 자신의 애인이자 북경에서 함께 지하 공작을 전개한 여성대원 김영이라는 사람의 은신처였는데 김영은 실존 인물 김위를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북경의 밤은 조선의용대의 적구공작을 연극 무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적구공작은 일본군 점령 지역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은 북경의 밤 주인공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김창만에 의해 창작된 북경의 밤이 1943년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44년에 공연된 것은 조선 독립동맹의 북경 지하 분맹이 44년 결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곧 북경에서 적구공작을 해온 김창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경 지하 분맹 결성이라는 결실을 자축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집필한 연극이 북경의 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맺은 말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창립 시급부터 항일 연극의 창작 공연을 중시를 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연극의 내용과 조선의용대의 실제 투쟁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라는 문제 의식 아래서 연극 몇 편을 간략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딸, 광제병, 탈출기, 북경의 밤 등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이 창작한 연극 모두 그들의 투쟁 경험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연극이 단지 선전부대인 자신의 항일 활동에서 선전의 수단으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투쟁 경험과 환경을 반영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투쟁 기록이자 항일 독립전쟁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항일 연극의 이 같은 성격과 위상이 더 발굴 정리된다면 총칼, 군대, 부대, 전투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의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하고 두터운 층위를 가진 독립전쟁의 면면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미라 교수님. 문미라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국가보훈처 오은하 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은하 연구원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독립운동사이고 대표 논문은 한국 광복, 진선, 청령 공작 대결선과 항일 공연예술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오은하 연구원님 지정 토론을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미라 선생님 발표 토론을 맡은 국가보훈처 연구원 오은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문미라 선생님과 그리고 관계자 선생님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토론문을 읽어가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의용대, 의용군의 독립투쟁사를 항일 연극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의용대의 연극 활동은 실제 투쟁의 경험이 그 계기가 된 것이며 이들의 경험은 공간적인 이동과 투쟁 방향의 변화와 함께 작품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자는 연극의 수용자가 아닌 창작자의 입장에서 극예술 행위와 실천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되물으면서 의용대의 항일 연극은 전장에 들어서게 된 자신들의 역사를 형상화한 투쟁의 기록이자 항일 독립전쟁 그 자체라 정리해 주었습니다. 항일 연극 활동이 실제 현실 세계와 어떻게 만나고 부딪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극을 만드는 창작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관객의 입장이 쌍방향으로 조감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발표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주로 정리되어 온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의 수행성과 항일 연극 특유의 실제성에 주목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기능하는 예술로서의 항일 연극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족 하나마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용대의 계림시기 공연작이었던 조선의 딸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자는 조선의 딸이 그 화류계 여성을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주목한 인식의 전환과 이후 대호의 활동의 방향성이 제시된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서술된 연극의 줄거리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연결 짓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극 중에서 카페 여급 출신의 여주인공이 수행한 주체적인 역할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며 극 중에서 어떠한 여성상을 구축하고 있는지 나아가 조선 의용대가 쟁취했던 그 화류계 출신 여성 대원들이 이후에 실제 활동 방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서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문 자료 외에 이두산이 발행했던 잡지 동방전후에서 연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으니 이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조선의 딸과 관련해서 제가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은
계림 시기에 있었던 그 공연작과 북상 이후 개작된 연극 내용에서 주인공인 조선의 딸의 형상이 확연히 좀 대비된다고 하는 점인데요. 예컨대 그 원작에서는 가족의 독립운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다가 끝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약간 자기 희생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었다면 그 개작된 작품에서 조선의 딸은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항일 투쟁의 길을 찾아 떠나는 호전적이면서도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여성상으로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북상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의용대 의용군 안에서 여성 대원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를 짐작해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릴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의용군 내부의 이러한 여성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발표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여쭙고 싶고, 또한 39년 연극의 초연을 전후로 하여 의용대 여성 대원들의 역할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나 활동상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학병 탈출 서사를 다룬 연극 광제병과 탈출기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정철수의 회고록에는 의용군 연극을 굉장히 상세하게 세 편 이상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또 다른 학병 탈출기를 다룬 광복군의 연극 중에서는 광명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도 그 김준엽이라든지 장준하의 회고록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과 함께 그 팔로군 지역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회고록 등을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연극 관련 내용들을 좀 보다 풍성하게 그려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언을 드리게 되었고요. 덧붙이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인물들 모두가 그 일본군을 탈출해서 한국 독립군 단체에 합류했다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각자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개인적인 경험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회고록에서 다루고 있는 학병 탈출 서사의 특징과 당시 상황을 좀 비교 검토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항일 연극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면모들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추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좀 본 발표의 제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중연대라고 하는 한중연대의 의미가 좀 더 부각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조선의용대 의용군의 항일 연극은 변화하는 대우의 활동상을 담고 있는 기록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의용대 의용군 대원들은 자신이 살아야 했던 동시대 변화하는 전시 사회와 독립운동이 처한 현실을 자신이 포착하기 위해서 연극을 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 발표문은 앞서 발표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연극 내용에 대한 분석이 조금 소략한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인데요. 작가가 글로써 표현하는 방식만큼이나 연극이 창작된 시기와 또 연극이 상연된 시기 각각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러한 문학 작품을 좀 독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극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동시대 독립운동에 처한 환경과 문화 전반에 대한 특성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서술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조선의용대 의용군 대원들이 본 당대 사회상이 담긴 작품이나 또는 한중연대의 의미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 작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